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홍 박사님하고 둘이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또 오늘도 불편해하실 거예요? 아니, 안 불편하려고. 내가 아까 저기 홍 박사님 이쪽으로 앉으라고 그랬더니 감독님이 고정이라고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그냥 하자고 그냥. 방법이 없지 뭐. 오늘 이슈네요, 그죠? 네, 오늘 이슈죠. 네, 이슈 5곡지 골랐는데 네. 일단 참 이게 제가 쭉 5개를 봤더니 네. 다 말이 안 된 얘기예요, 진짜. 그쵸. 저도 지금 그 말씀 이게 드리려고 세상에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싶은데 네. 오늘 또 둘이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대낮에 아내를 살해했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인터뷰 몇 개 했는데 네네. 그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대요. 최초 신고 접수지 한 달 전 경찰 조사를 피해오다가 네.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 접수가 되고 네, 부인이. 한 달 동안 막 도망 다닌 거예요. 네, 그러면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건이 난 이 거네요. 사달이 난 거죠. 아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서산에서 발생했으니까 네. 대전지법 관할인가 봐요. 그래서 강문희 부장판사가 6일 날 네. 살해 혐의로 50세 무직으로 돼 있네요. 네. A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이제 구속 그 적부심 받잖아요. 네네. 받는데 이제 물어봤나 봐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 그냥 죄송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네. 판사는 이 A 씨에 대해서 그래도 가족한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인이나 자녀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냥 허무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짧게 한마디를 남겼대요. 이게 그래서 아예 그 판사님이 질문을 할 때 네. 뭐 할 말 없냐 마지막으로 뭐 이거 심사 앞두고 할 말 없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콕 집어서 물어봤잖아요. 네. 사망하신 네. 아내랑 예. 남겨진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할 예. 말이 없냐 예. 그렇게 딱 특정까지 하면서 물어보는데도 그냥 할 말 없다는 소리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이게 참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많은데 일단 그 지난 4일 네네. 오후 3시 16분 대낮이네요. 그렇죠. 예,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 씨를 가방에서 챙겨간 흉기로 2차례 찔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부인 있잖아요. 네. 부인분이 미용실을 운영하셨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남편 가해자인 A 씨는 직업이 없는 진짜 무직 상태였고. 그럼 거의 뭐 돈벌이도 안 하고 아내분이 다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인 그러니까 피살 대신 부인 B 씨가 네.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아이도 또 3명이에요. 자녀가 아유, 애들을 셋인데 어떡해요. 그 세 자녀를 다 이제 건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숨진 B 씨가 그러니까 네. 지난달이니까 이제 9월 달이네요. 네. 1일부터 4차례에 걸쳐서 이제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 이러면서 경찰에 계속 신고를 했다 그러고요. 일단 경찰 입장에서 발표한 내용이 일단 부부를 분리를 했대요. 분리를 했는데 네. 지난달 6일 밤, 그러니까 9월 6일이죠. A 씨가 B 씨를 찾아가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불리한 상태에서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죠? 이거 좀 예. 이따 교수님 얘기 좀 해줘봐요. 그래서 이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에 받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번 사건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이게 되는 이게 거고요. 지금 보면 거의 한 달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지금 신고를 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특수상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손으로만 이렇게 폭행한 게 지금 아닌 모양이잖아요. 흉기를 지금. 들었겠죠, 특수니까, 예, 그죠? 뭐를 네. 들고 이렇게 강도가 심하게 하는데 근데 이게 제재 조치가 마땅하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못 막으니까 이런 사건 나는 거잖아요. 오 교수님 사건 분석할 때 이런 거 많아요? 이런 사례들이 이런 사례들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접근 금지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안 먹히는 거죠. 네. 말도 안 돼. 이게 근데 이게 여러 번 아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이런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네, 실효성이 맞잖아요. 없어요. 예. 이거 지금 어떤 그 두 부부 사이에 폭행이 이제 일어나니까 뭐 부부 사이 아니더라도 오지 못하게 해서 둘 사이에 접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불상사를 막겠다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예. 막아지냐고요? 안 막아지잖아요. 안 되지.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경찰에도 제가 좀 물어봐갖고 예. 이거 분리 조치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경찰들 얘기가
혹시라도 이제 과잉 법 집행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는 출동을 하면 접근하지 마세요. 또 접근하시면 저희가 체포해요. 뭐 이 정도까지 세게 얘기를 하지 실제로 이제 긴급 감치 있잖아요. 네. 잡아가지고 유치해, 긴급 유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영장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만만치 않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자꾸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요. 법을 국회에서 빨리 만들어서 영장 없는 상태라도 강제적으로 분리를 하던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사후영장 청구하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다음에 또 예. 이제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대요. 에휴, 네. 지급을 했는데 그 저번 달이죠. 9일 날 또 찾아가서 네. 대화하자 미용실을 쳐들어간 거죠 이제. 계속 A씨가. 찾아오는 거죠. 네, 그냥. 그래서 예. 경찰한테 신고를 당했는데 예. A 씨가 이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어지럽다 그랬대요. 이 집 남편 예, 인간이요. 예, 네. 예. 경찰한테 어지럽 그래갖고 인적 사항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 행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렇게 하면 처벌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혐의가 적용돼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 어지러우니까 조사 더 못 받겠어요.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인적상 인정 신문만 하고 그냥 끝났다는 예. 거잖아요. 예. 거의. 예. 그러니까 접근 금지 지금 현행법상 나오잖아요. 기사에도 현행법상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예. 그 어긴 거에 대해서 처벌은 가능하지만 접근 자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강제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막 그쵸 지금 없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얘기한 게 뭐냐면 아예 이럴 거면 이제 가해자한테 전자발찌 아예 부착을 시키고 아예 붙이고 피해자 피해 가능성 있는 대상자한테 스마트워치 장착시키고 예. 그 접근하면 바로 알잖아요 위치를. 네, 그런 네. 경우에 경고를 신고 없이 100m 안에 접근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해갖고 당신 지금 왜 접근하려고 그래 한 번만 더 하면 체포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외국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없죠. 예. 아 큰일이네 이게. 이거 지금 이런 사건 계속 나고 있잖아요. 접근 금지 명령 뭐 예. 해갖고 받았는데 네. 받으면 뭐 하냐고요. 네. 이거 뭐 사람 두 다리를 묶어 놓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고 예. 가겠다고 하면 뭐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좀 큰일이에요.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스토킹 처벌법도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강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접근금지 명령도 지금 사람이 몇 명이 더 희생이 돼야지 이게 강화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쨌든 신고를 했잖아요. 네네. 신고해서 이제 혐의로 이제 조사가 들어갔는데 네. 지난 그 추석 연휴 기간 3일 동안 있었잖아요. 네네. A 씨가 변호사 선임을 했대요. 했는데 네. 9월에 일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 쪽이겠죠. 자기 일정이 좀 꽉 차 있으니까 변호사 입회에 출석해서 못하겠다. 예. 좀 조사를 늦춰달라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네네. 과정상에 이 변이나 발생한 거죠. 아, 큰일이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시민 신고로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잡혔잖아요. 네. 백주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였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 진술이 더 웃긴 게 네. 경찰에 와가지고 당신은 지금 사람 죽였잖아, 부인 죽였잖아 그랬더니 뭐라냐면 술에 취해서 당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뭐 예. 이런 술 취해갖고 했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진짜 욕이 나오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흉기를 2개를 들고 왔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네. 2개를 들고 왔는데 이건 당신이 준비한 거냐 그랬더니 A 씨 진술이에요. 정확하게 나온 게 나는 겁만 주려고 했지. 실제로 공격을 하려는 건 나는 우발적이라서 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위험용이었고 예. 죽일 의사는 없었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예. 당시에 이제 경찰이 체포할 때 이제 제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붙으셔서 말리셨나 봐요. 네네. 근데 제압을 했대요. A 씨를 제압을 해놓으니까 네. 거기서 뭘 하냐면 당신들이 내 입장이어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진술에 나와요. 증언에서. 무슨 그러니까 아예 인지 왜곡이 엄청 심한 거예요. 이 이걸 사람. 인지 왜곡으로 보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로 실제로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지금 내 입장이 되면 이렇게 사람을 죽일 만큼 내가 지금 그런 입장인 거야를 어필하고 싶으니까 나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옳지 않은 지금 사고 방식인 거잖아요. 네, 옳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것 때문에 다른 공중파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교수님하고 똑같은 게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그 흉기를 2개를 준비했는데 네. 이걸 가지고
나는 이제 겁만 주려고 했다. 이거는 그 우발적인 거를 자기가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주치 상태이기 때문에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 역시도 이제 자기의 죄책을 좀 줄일 목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그 자기를 이제 체포한 시민들한테 네. 당신 나 같아서 그러면 자기의 당위성을 좀 얘기하려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모순이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다 안 주장인 맞잖아요, 거죠. 그죠? 예. 예, 안 맞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경찰에 뭐 4번이나 제지를 당하고 신고를 당하고 네.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저 부인을 어떻게 제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검거됐을 때 처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린 게 지금 이 모양으로 진술이 엇갈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이러면 안 큰일이에요, 되는데. 진짜. 예, 예. 그래서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 사견이긴 한데 네.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이잖아요. 세계 3대 그렇죠. 선진국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한테 그 위치 추적 붙여놓고 피해자한테도 붙잡고 하셔야 하게 되면 어쨌든 경찰에서는 양쪽 다 실시간 감지가 되기 때문에 접근만 하면 접근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고돼서 출동하기보다는 접근만 떴다 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는 뭐 보호관찰 쪽에다 맡기지 말고 네. 경찰에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거 지금 특히 또 이렇게 뭐 부부 사이, 네. 연인 사이, 예, 뭐 예. 이제 이런 사이에서 예. 지금 이 접근 금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이게 이제 나한테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예. 나는 네가 내 반경 100m 이내로 들어오는 것조차가 싫어라는 예. 게 못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예, 감정이 예.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근데 그도 그렇게 어떤 애정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두 사람이 만약에 헤어지는 마음이 합치가 됐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한 명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고 예.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오지 마. 너 나한테 접근하지 마라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더 어떤 그 갈등이라든지 그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증폭시키기만 하고 예. 실제로는 못 막아주니까 예. 이런 극단적인 결과까지 지금 발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대책 필요해요. 이거 지금 너무 이거 하루 건너 거의 하루 꼴로. 예, 진짜 그래요. 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빨리 신속하게 국회에서 이런 법은 빨리 해가지고 맞아요. 예, 네. 일단 영장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긴급 체포를 하든 아니면 경찰이 빨리 출동해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줬으면 하는 게 좀 부탁입니다. 맞아요. 지금 사람 목숨보다 뭐가 중요한 게 있겠어요. 예. 이게 참 제목이 이것도 살벌한데 예. 아내를 3시간 동안 불태웠다. 네. 예, 그날 밤 남편은 왜 격분했나 이런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불태웠다가 이게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뭐 화끈하게 뭐 놀았다 이런 개념으로 봤는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진짜 불을 지른 거예요 사람한테. 저는 이 문구가 어. 아내를 3시간 동안 불태웠다라는 게 너무 이질감이 들었어요. 듣자마자. 예, 이게 단어도 좀 앞뒤도 안 맞고 그죠? 예. 예. 이게 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태운 혐의로 네.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가 됐대요. 아유, 또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30일이니까 9월 30일이겠죠. 네. 9월 30일 경찰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네. 살인 및 시체 손괴 혐의로 A 씨 그렇죠. 60세래요. 네. 구속 기소했다고 뉴스가 나왔대네요. 아이고. 와, 이게 참 큰일이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 50분께 대구 다사읍이라고 있어요. 네네. 큰 동네인데 네.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 B 씨 51세네요. 9살 차이가 9살 나고요. 차이네. 예. 잠을 깨우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B 씨를 목을 졸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자 B 씨의 시신을 경북 성주에 바로 옆이거든요. 한 네네. 비닐하우스로 옮겨 태운 혐의도 받고 있고요. 그는 아내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에 준비한 기름을 뿌린 후에 네. 불을 붙여 3시간 동안 태운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아니 잘 근데 나가네, 이거. 아무리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있죠. 뭐 네, 부부 사이에 네, 또 몇십 네. 년 이렇게 살다 보면 갈등이 또 쌓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좌우지간 이 사건에서 살해가 발생하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잠 깨우고 잔소리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잠 깨우고 잔소리했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보면 금전 및 이성 문제가 나온 거 보니까 예. 돈도 이제 막
그 여기저기 막 쓴 것 같고 느낌에 네. 이성 문제라는 거 바람 피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정황상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네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부부의 갈등이었죠. 예, 갈등은 이제 원인이긴 하죠. 살인 원인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얘기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요 대목까지만 보면 네. 잠을 깨우고 잔소리했다는 거에 격분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좀 자기의 변론인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는 너무 믿고 미우니까 한번 날만 잡히면 내가 일을 가만 안 벌리겠다 두겠다. 이렇게 한 것 응. 같고 이제 3시간 동안 시신을 태웠다고 하는데 증거 인멸 차원에서 했다고 봐야 돼요. 교수님 아니 너무 미워서 그랬다고 봐야 돼요. 이게 약간 뭐 두 가지 마음 다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게 살해하고 나서 이렇게 그 성주로 이동해가지고 네. 불태우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좀 어느 정도이냐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보통 뭐 우발적으로 만약에 살해가 이루어졌다고 쳐도 그럼 이게 뭐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당황하게 마련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사체 처리를 하려고 하면 장소도 선정해야 될 거고 뭐 어떤 방식도 선정해야 될 거고 이동은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 봐야 될 거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네. 만약에 이 시간적인 간격이 짧았다면 이거는 굉장히 미리 이런 방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게 그 범행 직후에 B 씨 지인, 그러니까 부인이죠. 네. 50대 지인이 실종 신고를 했대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했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최소한 하루 이상은 이 사람이 생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 보니까 네네. 요 이제 신고하기 전까지는 지금 살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맞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니까 경찰 입장에서 이제 조사를 들어가니까 네네. 주변에서 전부 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맨날 그 싸우고 뭐 네. 갈등이 많았다 그러니까 바로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혐의를 A 씨는 극구 부인했고요. 근데 경찰이 동선을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를 들이밀었다는 거 보니까 네. CCTV하고 이제 시신을 옮기는 그 그런 과정에 과정, 대한 네. 증거를 댔겠죠. 그랬더니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A 씨하고 B 씨는 자주 다퉜다고 알려졌는데 네. A 씨는 1995년 5월 26일에 B 씨와 혼인 신고를 한 후에 네. 여기도 세자녀네 3남매를 낳았고요. 네네. 불화 때문에 2008년 6월 10일 한참 전이네요. 그렇네요.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고 그러네요. 아, 이혼을 한 차례 한 거예요. 예. 네. 이듬해 7월 17일 날 자녀 결혼 등 이유로 다시 혼인 신고를 해갖고 법적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 그때 이때 헤어지셨으면 낫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요. 아유. 그리고 이제 검찰은 A 씨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네. 크다는 이유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 관찰 명령도 같이 청구했다고 하고요. 네네. 10월 20일 오전 10시 20분에 A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휴. 이런 사건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요즘 저번에도 한 번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불을 지른 거죠 집에다가. 네. 부인이 미워가지고 술 먹고. 아, 뭐 죽이지는 않고요. 근데 네. 부인이 이제 불에 타서 죽은 거죠. 한참 아이고. 한 20년 전 사건인데 네. 그때 사건 분석하면서 이 남편을 나중에 이제 경찰이 이게 붙들어 놓고 진술 분석한 내용을 좀 봤거든요. 네네. 이거 왜 불을 질렀냐 그랬더니 그냥 뭐 홧김에 불 질렀어요 이러는데 네. 그 불 질르면 부인이 그 안에서 앞에 입구 막아놨대요 못 나오게 창문하고. 아이 그러면 뭐 예, 다분히 그러니까 의도적이죠. 타 죽을 거 알면서 왜 불을 질렀냐 예.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 얘기는 그 사람이 타 죽어도 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범죄자들이 음. 교수님 아시죠?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넓은 의미에서는 아까랑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지 왜곡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예. 범죄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납득이 될 수 없는 행동인데 자기네들은 그걸 납득을 하잖아요. 예, 그렇지. 자기만 납득하는 네. 거지. 예. 근데 그게 이 범죄자들이 어떤 인지 체계나 사고 체계가 잠깐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뭐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지들도 생각하기에 그게 이상한 말이라는 거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는 그게 납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행하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피해자 탓하기.
피해자 탓하기. 피해자가 날 자극을 해서 내가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쟤 이런 때문에 얘기. 제가 죽을 여기도, 짓을 해서 여기도 그러네요. 네. 나 잘 자고 있는데 잠 깨우고 잔소리했다 이거네. 네. 근데 이것도 교수님 이 사람 진술일 뿐이잖아요. 둘만 있는 아니 상태였는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설령 저게 맞다고 해도 이게 될 일이냐고요. 이게. 그렇지 잔소리했다고 사람 좀 다 죽게 그죠. 말도 안 그러니까요. 되는 얘기죠. 부부가 남아 있는 부부가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참 이거 앞에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제적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사회적으로 약간 뭐가 실패의 연속이 좀 있다 보면 부인한테 의존성이 좀 강해지잖아요. 오갈 데가 되죠. 없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자기가 뭐 직업적으로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부인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나쁘면서도 그거를 이제 기분 나쁜 건 맞아요. 네. 나쁜 상태에서 이걸 축적을 해놔요. 쌓여요. 쌓으면서 어떻게 하냐, 연기를 해요. 아 미안해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 이러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난 지금 기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인 품에서 기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시나 이런 기분 나쁨은 참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차곡차곡 쌓아놓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정 시점 돼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교수님 아시잖아요. 감정도 눌러놓으면 스프링 효과가 있어서 누르다 폭발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공격이 돼갖고 부인이 이제 사망하거나 또 연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자기 문제점에 대해서 그 교육을 좀 받고 맞아요. 전 심리학 교육도 고등학교 때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내 감정을 쌓아놓는 거나 이런 거 좋지 않고 그리고 저 사람을 원망하는 거는 정말 그 이기적인 사고다 이런 것들 좀 배워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없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냐에 대한 그 어떤 위험성이죠. 범죄 위험성을 이제 판단하는 것 중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다양한데 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서 이제 그 상대방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 사람이 오롯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갈등을 이 사람이 어떻게 적절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도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에 하나로 포함이 되거든요. 결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살면서 불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들 있는데 그런 상태를 어떻게 잘 좀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저게 있어요. 그 깃털 빠진 사자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외국 책을 많이 보잖아요. 용어가 굉장히 되게 멋있는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렝게티 초원이나 이 사파리에 보면 이렇게 깃털 빠진 힘 빠진 사자 있잖아요. 근데 이 사자들이 하는 나쁜 짓이 하나 있대요. 뭔데요? 뭐냐면 자기가 힘이 빠지면 그 암컷들이 보통 4-5마리에서 10마리까지 거느린대요. 숫사자가 조직을. 근데 그러다가 자기 힘이 빠져갖고 새로운 숫사자하고 싸워서 지잖아요. 그럼 암사자들이 절로 다 넘어가 버린대요. 그렇겠죠. 아니면 조직을 이탈하든가. 이럴 때 이제 부럽잖아요. 부러우니까 이 숫사자가 테러를 한대요. 무슨 테러를 하냐면 약한 암사자를 물어 죽이거나 아니면 암사자가 난 새끼들 있잖아요. 이 새끼들을 잡아먹는데요. 화풀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약한 그러니까 사람한테? 자기가 조직 내에서 권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자기를 모시거나 이렇게 추종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사자들이겠죠. 그렇죠. 대상으로 해서 공격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 사건이 앞에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한 좀 찌질한 사건의 표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러면 안 돼. 안 되죠. 이거 진짜 죄송하지만 사람을 살해한 것도 나쁜 건데 맞아요. 그것도 자기랑 밥 먹고 같이 지내 생활했던 부인을 그러니까요. 3시간 동안 제가 될 정도로 태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3시간을 태웠다니까. 그렇죠. 3시간을. 이거는 용서하면 안 돼요. 강력한 처벌이 좀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교수님. 그 이렇게 사체 훼손하잖아요. 그럼 우리 일반인 시각에서는 와 어떻게 그러니까 사망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우리는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대상으로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뭐 예를 들면 토막을 뭐 낸다든지 이렇게 불을 붙인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하잖아요 범죄자들은.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사망을 하면 관계가 뭐였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든 뭐 자식이든 뭐든 상관이 없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치워버려야 돼. 쓰레기 같은 존재.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얘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이 지금 어찌 보면 사람이 아니고 물질. 이 물질을 빨리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페트병을 버린다 이렇게 하면 큰 부피로 가서 만약 여러 개 버린다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찌그러뜨리잖아요. 압축을 하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토막 치는 것도 뭐 그런 원리죠. 교수님 토막을 아주 쉽게 얘기를. 그러니까 전공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저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가해자나 앞에 그 사건도 자기가 일이 안 풀린 게 다 부인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오버해서 제가 추정을 하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인의 사체를 이렇게 3시간 동안 불을 질러서 완전히 재로 만든다. 이건 쉽지 않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보통 우발적이고 본인이 화를 통제 못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미움, 막 그렇게까지 원망이라든지 미움의 감정이 뭐 어느 정도는 있어도 그 정도까지 아니었다면 바로 전화해서 제가 집인데요. 제가 실수로 미쳤나 봐요. 저희 와이프를 살해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자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을 텐데 캐리어 가방까지 끌고 휘발유까지 동원해갖고 그러니까요. 뿌려가지고 3시간 동안 이게 시신이 잘 안 타요. 그렇죠. 교수님 아시겠지만 맞아요. 타다 말아요. 근데 3시간 동안 태울 정도면 제가 이제 그 과학실험 본 바로는 지키고 서서 계속 휘발유로 계속 공급해가지고 맞아요. 계속 화력을 높여줘야지 시신이 다 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아예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3시간 동안 계속 이제 불을 지핀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내 지금 모든 상황의 원인은 지금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제가 볼 때 화풀이성으로 공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제대로 된 처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택시비 때문에 폭행당한 기사분이 계셔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금 실명 위기래요. 아유. 근데 그 택시비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요? 10,000원. 10,000원 때문에. 그리고 이 택시비 이 지금 사건에서 이 기사분이 뭔 어떤 원인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사건 내용이 뭐냐면 60대 택시 기사가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가는 만취 승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이제 폭행을 당한 거죠. 10,000원. 네.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안 내고 도망갔나 봐요. 그래서 당신 왜 택시비 안 내고 따라갔더니 이 새끼 봐라 그러고 뚜뚜루 팬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이 기사 어르신은 그냥 맞은 거죠. 우당탕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만취했다는 그 미친 인간이 27살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게 60대면은 뭐 아버지 뻘도 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버지보다는 더 됐죠. 그런 어른을 지금 지가 술 처먹고 지금 택시 타갖고 돈 안 내고 그냥 가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6일 날 언론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난달 17일이니까 이제 9월 달이죠. 9월 그렇죠. 17일 날 오전 8시 아침까지 술을 처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성남시 한 골목에서 승객 A씨 27세인데 폭행당한 걸로 나오고요. 당시 택시비 10,000원을 내지 않고 그냥 내려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A씨를 붙잡으려고 이제 뒤에 탔으니까 바로 내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골목으로 도망가길래 따라갔는데 그 가자마자 그 A씨가 기사를 보더니 기사를 밀치고 바닥에 이렇게 쓰러뜨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과 머리를 그냥 주먹으로 그냥 내리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분 가량 맞으셨다고 하는데 주치자한테 1분 정도 주먹으로 맞았으면 길게 맞았어요. 한 30대 이상은 맞으셨다고 봐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기사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A씨가 이제 계속 있잖아요. 끌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잡긴 잡은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잡고 더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그래서 의식을 잃으신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계속 두드려 맞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도망갔죠. 아유, 그 뭐 할 때 그 도망가면서 그 손가락 욕 있잖아요. 그런 거 취하면서 이게 정신이 없어도 이렇게 아무리 술을 먹어도 어떻게 살아왔으면 이런 행동을 해요? 거기다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제 붙들고 안 노니까 네. 이 이제 가해자 있잖아요. A 씨가 네. 휴대전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 가지고 그냥 선독개 모양으로 돌변을 시켜갖고 얼굴 쪽이 눈 쪽을 계속 찍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그러니까 주먹으로 맞았다 하면 조금 덜 괜찮은데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눈 한쪽에 각막이 이제 찢어지셨대요. 아이고. 그래갖고 지금 현재 이제 수술은 그 긴급으로 받으셨는데 네네. 시력이 지금 이게 되살아날지 모르겠다. 이게 병원 측의 입장이라고 그러고요. 아니 운전하시는 분이 눈이 시력에 문제 있으면 운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실명이 되시든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양쪽에 시력이 안 맞는 짝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운전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업 자체를 못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기사분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거죠, 상황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네. 특수상해죠, 그죠? 특수 특수상해죠. 중상해가 네, 되겠네요. 그럼 눈까지 그러네요. 다쳤으니까 특수 중상해니까 이게 큰 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상해 혐의로 해갖고 그 CCTV까지 뒤지고 해가지고 네. 정확하게 잡았나 봐요. 잡았어요. 예, 네. 체포해갖고 이제 경찰서로 압송을 했는데 네. 체포해 와가지고 이제 당신 이렇게 술 먹고 이분 때리고 1분 이상 구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가지고 얼굴을 찍고 했는데 이거 아냐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 그러더래요. 나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이러더래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상황이 CCTV에 찍혔나 봐요. 그 앞에 골목에. 네네네. 그래갖고 이걸 경찰이 확보해갖고 그대로 틀어줬대요. 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제 내 때린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정을 했대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발뺌을 못하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새끼가 있어요. 더 황당한 거는 응. 조사받을 때 그럼 이제 왜 그래 너 도대체 이런 행동을 무슨 이유 때문에 했냐 막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이때 얘가 하는 얘기 예. 그 요즘은 그 택시 호출하는 앱을 예, 많이 예, 사용하잖아요. 카티 뭐 이런 예, 거요. 예. 예, 예. 그래서 자동 결제 되는 줄 내가 착각했다. 네. 나는 내가 돈 안 낸 줄 전혀 몰랐다. 이러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요거만 해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경찰 분들한테 몇 번 들었는데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타튀라고 그래요. 먹튀는 이제 식당 가서 요즘 네, 먹튀 네. 사건 많잖아요. 먹고 튀잖아요. 네. 타튀는 뭐냐면 택시를 네. 타고 튄대요. 아, 이게 타튀 사건이 많아요. 네네. 이게 타튀라고 하는데 또는 택튀라고 그래요. 택시 타고 튄다고 튄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택튀 이게 참 용어 그런데 아유, 택튀나 타튀라고 그러더라고. 타고 튄다고. 네, 택시 타고 튄다 그랬고 하는데 이 택시나 타튀하는 놈들이 잡히잖아요. 네. 잡히면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 교수님 얘기가 똑같아. 뭐라냐면 다 거의 다 술 먹은 애들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냐면 제가 그 자동 경제로 해갖고 난 내리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제가 그냥 잡고 탔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면책 방법으로 그러니까 면책은 안 되죠. 면책은 안 되죠. 되는데 이 진술이 나오는 애들은 상습이라고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지가 이 교수님 말씀하신 진술.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고 술도 잘 안 먹으니까 택시 탈 일이 크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몰랐는데 거기에 그 카드를 이미 등록을 해가지고 뭐 이제 호출하면 곧바로 그냥 바로 네. 선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네. 그 지가 평소에 그거 타고 다녔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결제가 돼야 돼요. 돼야 돼. 그렇지. 응. 응. 근데 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가 그렇게 착각했다라는 건 응. 내가 그런 방식으로 평소에 쓰고 있어서 내가 평소처럼 그날도 결제가 됐을 거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응. 그럼 실제로 그렇게 했어야 될 건데 응.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 모르겠고. 때리면 안 되지. 그 얘기잖아 지금. 그죠? 그렇죠. 안 됐으면 그냥 미안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 있어요, 교수님. 저도 뭐요? 저번에 하도 급해갖고 택시를 잡아 탔는데 네. 한 15,000원 거리 갔어요. 급해갖고 네네. 갔는데 제가 이게 그 카테 네네. 그거 있잖아요. 호출 그걸로 네.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린 거예요. 내렸더니 이제 기사분이 갑자기 뻘쩍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왜요 기사님 그랬더니 결제를 안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네. 죄송해요. 제가 카카오 택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잡아 타셨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실수를 하거든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 아저씨 때리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말전 내가 그게 거꾸로 제일 미안한 거지. 내가 그럼요, 정신 없는 건데. 그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 친구는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맞아요. 제가 이 사건 몇 개 본 적이 있었는데 네. 핸드폰으로 사람 얼굴을 공격한 건 이건 잘못하면 살인미수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얼마나 무거운 흉기인데. 맞아요. 요즘에 얼마나 강도가 튼튼하게 나와요. 방수 처리가 될 정도로. 맞아요. 떨어뜨려도 튼튼한 뭐 건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바꿔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면 사람 때려도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건 아니더라도 언젠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고 또 칠 애들이라고요. 네. 예. 그 제가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10년 됐는데 예. 제가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집에 가고 있었어요. 집에 가고 있었는데 퍽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골목에서. 네. 갔더니 이제 남자 둘이 다른 남자 하나를 엎어놓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이게 아는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야겠다. 그래서 뛰어갔어요. 사실은. 근데 뛰어가면서 이제 그 각오를 했지. 그래 나 핸드폰 하나 쥐고 이게 핸드폰이 나한테 무기거든. 이게 딱 지금 간 거야. 갔는데 이제 거기서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는 사람에 그렇게 사람 패면 안 되죠. 그랬더니 아저씨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만약에 저 폭행을 멈추지 않으시면 전 경찰에 신고할 거고 당신들이 날 공격하면 나도 대응할 거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얘네가 용어 너무 세잖아. 그렇죠. 네, 존댓말로 했는데 그 지금 사용된 단어들이 그러니까 아니 나도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거기 그 맞던 분이 저한테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다. 그만 때려라. 더 때렸다가 사고 터지면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나도 맞으면 피해자 하나 더 늘어나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네 이랬거든요. 근데 등치가 있잖아요, 내가. 맞아. 거기 스톱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바로 112 신고했는데 얘네 어디 도망도 못 가는 거야. 왜 기대에 눌린 거지. 그렇죠. 아, 실제 맞네. 얘기예요. 그래서 맞네. 아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때 제가 알는 데로 가면 저 잘못 맞으면 쟤네 둘은 살인범 될 것 같고 너무 심하게 때리고 예, 있었군요. 피해자는 나중 문제고 가해자만 놓고 봤을 때 예. 맞은 사람은 거기서 또 시신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아, 나도 쟤네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겁은 났는데 술 먹은 사람은 힘 세잖아요. 근데도 달려든 케이스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유. 나빠요. 제가 이걸 한번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 가해자의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러면 안 이거 돼요. 진짜 죄질이 무겁게 예. 다루어져야 될 것 예. 같아요. 현재는 이제 경찰에서 특수상해 혐의인데 그렇죠. 예. 검찰로 송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진단 나오면 중상해로 바뀌잖아요. 그럴 수 눈의 있겠죠. 시력이 눈이 떨어지면, 만약에 그죠? 실명되거나 예. 이렇게 하면 예. 이게 그러니까 특수라는 거는 뭐 위험한 물건을 위험한 소지했다. 물건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처벌은 결코 낮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또 특수자 붙으면 그 뭐 2분의 1 정도 합의하고 이렇게 가중되죠. 해도 그 일단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랑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게 돼 있고 네. 형도 훨씬 더 높으니까 예.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검찰에서 잘 조사해갖고 구형 좀 세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 이거 제목이 좀 황당해요. 불법 촬영하고 속옷 뒤지고 스토킹범 된 환자가 스토킹범이 그렇게 됐다고요? 됐다는 얘기네요. 네, 네. 예. 다니던 병원의 여성 물리치료 사실이에요. 아, 네네네. 피해자가 따라다니고 스토킹하고 주인 없는 집안에 수채로 몰래 침입해서 이런 걸로 이제 적발된 한 30대 남성이 네. 재판을 받고 있대요.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아휴. 근데 이제 수사를 통해서 어차피 수사했으니까 그렇죠. 재판 받을 거 예, 아니에요. 스토킹 내용이 드러났는데 네. 이제 그 리포트를 이제 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거물 모자를 눌러 쓰고 이 30대 남성이 네. 지난 8월 6일 낮 이 박모 씨래요. 네. 자신이 다니던 병원의 여성 물리치료사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들켰대요. 아, 집에 어떻게 몰래 들어갔지? 그렇죠. 그리고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나 봐요. 아이고 참. 그래갖고 이제 주인도 없는 집에 들어와 있던 박 씨가 마침 네. 피해자를 찾아온 가족들과 마주친 거래요. 정말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네. 이 피해자분 집으로 마침 그냥 와봤는데 그때 이놈이 지금 들어가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리치료사분이 혼자 이제 네. 원룸이나 이런 데서 살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들어온 거지. 어휴, 들어와서 이제 큰일 날 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왜 그러면 그냥 들어갔겠어요? 최소한 성폭행 이상의 공격을 하려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걱정돼 갖고 집에 가끔 와 보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요때 딱 마주친 거라. 아이고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이때 온 게 누구냐면 오빠가 오셨대요. 네네네. 예, 피해자 오빠가 열쇠로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열쇠로. 이상하네요. 예. 예,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봤는데 현관 쪽 문에 낯선 사람이 서 있고 예. 문고리를 잡고 이제 못 열게 이제 키를 꽂으니까 잡고 여기 있었던 잡고 있은 거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뭐야 하고서 이제 당신 누구야 했더니 이제 문 열고 우당탕 도망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네네. 이 사건 이후 딱 열흘 뒤에 체포가 됐대요. 네. 근데 내용을 봤더니 이 박 씨라는 사람이 네. 작년 9월, 그러니까 2021년 예. 9월부터 강남의 한 병원에 다니면서
그 여성 물리치료사로부터 물리치료를 받았대요. 네네. 근데 그 유독 피해자만 지정해 치료를 받았대요.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네, 난 네. 저분한테만 물리치료 받겠다. 받을래요. 네.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환자하고 치료사가 아닌 약간 지금 이성적 감정을 표현하는 걸로 점점 이제 농도가 진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원자. 예, 지 혼자. 네, 예, 망상이에서.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어디 가고 싶으면 나를 불러라. 내가 운전해 줄게. 네. 미친 또라이 새끼. 예. 집에 조명 같은 거 꺼지면 자기를 불러라. 왜 이게 집을 쓰레기들이 제일 불러? 많이 하는 거야 이게. 집에 뭐 전기 뭘 스위치 불러. 나가거나 뭐 형광등 나가면 오빠가 갈아줄게. 됐다 그래요. 지랄들 하네, 그지? 네. 예. 그랬더니 이제 계속 그 치료받는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뭐 남자로서 내가 매력이 있지 않냐부터 해갖고 오만 가지 얘기를 헛소리를 잡다 하니까 네네. 치료사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 느낀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 예약을 미리 전화를 한대요 병원에. 그러니까 그렇죠. 정형외과겠죠, 물리치료니까. 네, 그죠? 네. 예. 전화를 하면 이제 그 물리치료사 그 여자분만 나 치료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이제 거기 그 원장님하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분 나 부담스러우니까 나 좀 제끼게다 피해가게 네.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게 병원에서 그렇게 조칠치 하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토킹. 스토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 7월 말 네. 주소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집 근처까지 찾아왔다는 거죠. 또 따라간 거다. 이건 그렇죠. 미행이죠, 교수님. 미행한 것 같아요. 예, 미행 네. 같아요. 숨어 있다가 네.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거 따라간 거네요. 예, 예. 그 집 앞에 와가지고 집까지 왔나 봐요. 밤 네. 10시가 넘었는데 예. 와가지고 억지 좀 부리겠다, 기다리겠다면서 피해자 거절에도 1시간 가까이 만남을 압박을 했다 이거예요, 집 아니, 앞에서. 왜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 그러지. 너 나올 때까지 나 기다리겠다고. 환장하네. 이거 밤 진짜. 10시 넘어가지고 예.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갖고 지금 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반전 있는 게 예. 그 피해자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그날 자기 집에 처음 온 걸로 알았던 거예요. 네.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집 앞에서 땡깡을 부렸던 날 이전에 네, 네, 네. 집을 들락날락 한 거예요. 이미 예. 와 진짜 소름 돋죠. 그러니까 6월부터 8월까지 예. 13번을 들락날락 했대요. 수사기관에서만 정확하게 CCTV로 밝혀낸 게. 아 그러면은 지금 거의 뭐 꽉 채워서 석 달이라고 쳐도 지금 석 달 동안 거의 13차례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리치료사 그 분은 네. 병원을 정시에 근무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빈 시간 있잖아요. 네. 뭐 어차피 병원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하니까 그 시간대 빈집을 들어가고 뭔짓거리를 한 거지. 이 박 씨는 저거 일을 안 하나? 실직자인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 일단 들어와서 한 짓거리도 경찰이 조사를 했대요. 예, 조사를 예. 했더니 창문에 휴대전화 대고 집안을 막 찍고요. 문 예, 열어가지고 예. 천장 쪽 배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이 몰래 촬영을 시도를 아. 했었대요. 도둑 촬영까지. 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뻔하죠.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시잖아요. 그 속옷. 저기 서랍 열어가지고 물건 뒤지고. 예, 속옷 뒤지고 그다음에 이제 빨래통에 뭐 입다 남은 옷 뭐 이렇게 빨래 직전에 뭐 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고 뒤지고, 예. 이런 미친 짓을 했나 봐요. 이거에 더해서 저는 이거 보고 이게 진짜 이런 행동했다고 약간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뭘까요? 그 피해자분 집에 전신 거울이 있는데 그렇죠. 여성들 있잖아요. 옷 예, 피팅 예, 예. 확인하시는 거. 거기 예. 앞에 서갖고 이 피해자분의 속옷을 입고 와, 셀카로 예. 전신샷을 찍었대요. 여자분 속옷을 입고 예. 이거 완전 미친 도라이 새끼지 진짜. 약간 진짜 맛이 갔죠. 이건 거세해야 돼 이러는 거 진짜로.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제가 셀카 찍은 거 아니야 거기가 지금. 그렇죠. 야, 이게 상상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진짜 뭐 변태 새끼. 그래갖고 20차례 스토킹을 한 게 정황이 확인했다 그러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그 교수님 말한 대로 안에서 뭐 저기 속옷을 지가 입고 여성분 네. 거 그 옷 다 갖다 버렸을 것 같아. 그렇죠. 그거 버려야죠. 찍은 것뿐만 아니라 그 퇴근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막 찍고 쫓아다닌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네. 학원을 또 다니셨나 봐요. 이 물리치료사분이 뭐 좀 배우시려고 네, 네. 거기 학원까지도 막 따라다니고. 아유. 그러니까 뭐 다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피해자가 씻는 시간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그거는 뭐냐면 봤다는 얘기거든요.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그래서 있었던 거네. 샤워하는 시간도 왜 그럼 퇴근한 이후에 여성분들 네, 패턴이 빨래 시기에서 정리하는 그 패턴이 그렇죠. 거의 비슷하시잖아요. 네. 이것도 읽었고 휴대전화 잠금 패턴도 알았고요.
보고 있으니까요. 뭐 예. 이렇게 순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분의 그 민감한 신체 정보까지 수두룩 뭐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놨대요. 아유, 참. 야, 그러니까 이거는 찍어서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뭐 그렇죠. 진짜 봤던가.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재판에 이렇게 기소돼갖고 재판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 출근 몇 시에 퇴근 20분 만에 나온 키키키 이런 것까지 이제 막 문자로 보내고 막 했나 봐요. 아유. 그래서 일단 구속은 됐고요. 네네. 네, 됐고 박 씨에 대해서 검찰은 이제 이거는 경미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네. 현재 구형은 4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이거 스토킹 행위만 있었는데 이제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적게 구형한 거는 지금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근데 만약에 이 사건 네. 이제 이러다가 우리가 앞서서 막 그 봤던 여러 번 봤던 예. 중범죄로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패턴을 이 사람이 멈출 거냐 안 멈출 거란 말이 안 걸렸다면 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접근의 강도는 더 높아질 거고 네. 그러다 보면 피해자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그렇죠. 점점 더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내고 이제 막 거부를 하고 싫다는 의사표현을 강력하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가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직접적인 어떤 공격행위 이런 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참 큰일이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이 4년을 구하는 게 교수님 아시겠지만 스토킹은 1년밖에 안 되잖아요. 맥시멈 맞아요. 예. 구형이.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불법 촬영 관련된 죄가 하나 있고 예, 주거 침입. 그다음에 무단 주거 침입, 현주건점 주거 침입, 그다음에 스토킹 처벌법 추가됐고 그다음에 이런 말을 죄송하지만 그 속옷은 더 속옷. 이상 입지 못하잖아요. 그 예. 재물손괴까지 적용되지 않았나. 네, 맞아요. 이런 이제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이게 여러 가지 좀 혐의가 다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구형이 난 것 같아요. 최근에 교수님 아시겠지만 저기 되게 피샥 마른 키 작은 남성이 네. 저기 가발 쓰고 저기 목욕탕에 그러면서, 들어가고 맞아요. 탈의실에서 1시간 동안 뭐 뻗치게 하고 있다가 네. 잡힌 케이스도 있잖아요.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 나 큰일이네 진짜. 이상 성욕인 건데 아,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죠. 그 생각해 보면 엄청 이기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엄청 이기적인 거야. 이기적인 건가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놔조차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놔조차고 하는 거지. 상대방 알바 아니고. 좋든지 뭐 싫어하든지 말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 지갑게 모르는 인간이죠. 그래서 저기 이런 게 케이스가 저도 사건하다가 교수님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변태 성욕에 의거해서 정신적 맞아요. 엄청난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을 제가 이제 보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케이스까지 봤냐면 그 결혼을 하신 부인이에요. 제가 상담을 네네. 했거든요. 갑북 네. 상담소에 가니까 했는데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 상담하는 분보다 남자 전문가를 좀 요청을 해서 제가 만난 거예요. 약간 독특하시네요. 예. 예, 예. 왜 이유가 있을 것 그러냐 같은데. 이제 여성은 이해를 못할 수 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네. 남편이 이제 주말마다요 그 자기 속옷을 입고 돌아다닌대요 집안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하셨겠다. 한 3, 4년을 그랬대요. 그래갖고 부인이 남편이 되게 괜찮대요. 직업적으로 참 괜찮은 네. 안정적인 직업이고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부인 얘기로는 밖에서 보는 남편은 정말 괜찮은 남자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슬슬 이상한 성향을 보이기 시작을 하더니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맞벌이니까 네. 화장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 화장품으로. 그래서 네네. 깜짝 놀랐어요.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이쁘잖아 이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상황이 뭐냐면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막 치마 입고 막 돌아다니고. 해제가 되신 거네요. 예.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알더라고. 처음에 당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이러려고 결혼해서 이렇게 나갔어야 됐는데 네. 장난도 좀 심한 장난이야. 그렇게 하지 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다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상담 요청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는 어차피 부인이니까 성폭행 이런 건 염려가 없는데 좋아해서 사랑했으니까 근데 이 남편이 이걸로 인해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 갖고 골치 아파지면 어떡하냐 이거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해갖고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걱정하실 만하죠. 예,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일단 진짜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심리 치료를 정신과에 가서 진짜 정신과적인 상담 받고 치료를 받으시고 네네. 만약에 본 성향이 그렇다면 부부로서 살아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참 있죠.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기혼 남성들이 예. 그렇게 어떤
그 복장 도착이라든지 그걸 복장 도착이라고 그러죠. 네. 아니면 어쨌든 그 여성성에 대한 어떤 그 심리장애 유형 중에도 하나 있어요. 트랜스클로스는 알아요. 그 여자만 성정체성, 남자 이제 혼란을 좀 느끼는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심리 장애인데 네. 그런 분들이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 봤어요. 그때 놀랐다니까. 한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금 좋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거를 아마 학습됐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향이 만약에 있었으면은 만약 예를 들어 내가 남자인데 막 치마 예쁘다고 입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가 혼을 낼 거 아니에요. 넌 남자애가 무슨 치마 입니 이렇게 하고 아니면 내가 집에서 그게 허용이 돼서 밖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걸로 학습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기고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도 멀쩡하게 하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어떤 욕구가 어디 안 간다는 거죠. 골치 아프다 이것도. 좌우가는 이 사건도 역시 제가 볼 때는 검찰하고 경찰에서 피해자분의 정신적 피해를 잘 이거는 인정했던 사건 같아요. 왜 그러면 맞아요. 그 구체적으로 뭐 때리거나 이런 공격적인 거는 없었지만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4년까지 구형한 건 반토막에도 2년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실형 선고는 실형 될 무조건 것 나올 같죠. 수 있게끔 좀 노력하셨던 게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분 혹시 이 방송 보신다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본인이 이거 치료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떤 물리적인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 피해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앞으로 언제 어느 때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지금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지금 이런 지금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차에 들이받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불안해서 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냐고요. 그래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무주 일가족 5명 사망 사건인데 일산화탄소 중독 이런 뭐 연탄가스나 발화탄이네요, 그죠? 9일 날이네요. 어제 그러니까 10월 9일 날 오후 전북 무주의 한 주택에서 80대 노모의 생일을 맞아 모인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대요. 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근데 봤더니 이제 등유 보일러 있잖아요. 기름 넣어서. 가스 보일러 말고 등유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참변을 당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라네요. 가족이 지금 일가족이 이렇게 참변을 당했으니까요. 지금 5명이 숨지셨다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80대 노모가 아마 84살 되셨나 봐요, 연세가. 그래서 할머니, 그다음에 40대 딸 부부 둘, 그다음에 30대 손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5명이 지금 할머니도 돌아가신 거네, 그럼? 그렇죠. 그럼 이거 신고는 누가 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손자가 다 큰 손자가 지금 손녀하고 엄마 아빠 연락 안 되니까 가족들이 다 연락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더니 다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해요. 이미 돌아가신 지금 시간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맥박 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큰 딸 내외 중에서 딸. 그러니까 두 부부. 딸이 큰 딸이 이제 그 의식은 잃었는데 맥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살은 거고, 그러니까 6명이 지금 피해를 본 거네. 지금 보면은 할머니 한 분, 40대 딸 부부, 그러니까 작은 딸 부부인 것 같아요. 작은 딸 부부. 그럼 3명, 그다음에 30대 손녀 하니까 네 명 있었고 이 큰 딸 50대 큰 딸이 뭐 이렇게 해갖고 왜 5명이 숨졌다고 된 건지 손녀 등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다른 가족도 있었나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교수님 내용이 뭐냐면 등유였고 보일러가. 근데 날이 춥잖아요, 요즘에. 요즘 쌀쌀해졌죠. 그러니까 갑자기. 창문하고 문이 꽉 닫혀 있었대요. 아이고. 근데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감식을 하잖아요. 연통이 이제 이게 균열이 나 있었고, 아이고. 연통에서 일산화탄소가 방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네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왔네요. 교수님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된 적 있어요? 없죠. 저는 부잣집 딸이니까 그렇지. 아니. 난 2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가스에 중독돼가지고요. 일산화탄소 때문에. 어떻게요? 새마을 보일러 썼어요. 저희 때는 연탄 보일러. 그래서 이게 완전 연소가 안 되고 제가 가스 먹은 2날 다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중충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압이 좀 이렇게 낮으니까. 안 좋잖아요. 대기 순환이 안 되는 대기 거야. 순환이 안 된대요. 이게 공기가 가라앉아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연탄가스가 그러니까 소위 일산화탄소죠. 그렇죠. 바닥에 깔아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거우니까요. 예, 내려앉죠. 공기보다 무거워서 그래갖고 이게 옆으로 스멀스멀 넘어가다가 방 문턱 넘으면 이때 다 누워 있거든 사람들이. 그렇죠. 침대에서 자는 것도 아니니까. 뭐 예전에는 예, 그래갖고 제가 두 번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어떻게? 운 좋게. 그 어떻게 깨어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깨어나 갖고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러니까 제 동생하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그때 막 그냥 완전 눈이 뒤집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환기시키고, 막 깨우셨구나. 예, 깨우고 이제 막 그 한의사인가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지역에. 그래 오셔갖고 막 했었고, 한 번은 이제 제가 자고 있는데, 이건 제가 실제 얘기예요. 꿈에 이상한 저승사자 같은 아저씨가 전설의 고향 있잖아요. 립스틱 바른 아저씨가 오더니 너 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싫어요 하다가 막 그 아저씨 싸운 거예요. 싸우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저는 이미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거품처럼 이게 이렇게. 거품을 내뿜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갖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또 살린 경우가 있었고요. 아 교수님이 제일 그 가족분들 중에 제일 먼저 깨어나갖고 네, 이제 다른 가족분들 깨우시고. 그때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예.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숨 쉬다가 그냥 가요. 제가 모르고 그냥 그냥 자다가 뭐 광란도 없어. 그냥 하다가 그냥 뭐 조금 반응하면 이제 좀 거품이 나오는 정도지. 그냥 자다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식을 잃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지금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가족분들이 입을 다 깔려 있고 다 누워 있는 아유, 상태였대요. 큰일이네. 그래서 일단 저기 감식을 보일러까지 싹 해갖고 국과수에 넘겼는데 네네. 지금 정황상으로는 이제 1차 감식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했는데 안타깝게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한 분은 살아나시고 나머지 5분은 좀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리고 안타까운 내용이네요. 더 안타까운 게 예. 이게 지금 그 할머니 집으로 이제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할머니분이 이제 평소에 혼자 지내실 때는 돈이 아깝다고 이제 아끼신다고 전기장판만 틀고 생활을 하신대요. 네. 근데 모처럼 가족들이 모이니까 가족들 네. 춥지 말라고 네. 기름을 떼신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참전이 난 부식되거나 거예요. 이런 거 점검 안 한 상태에서 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가족들 따뜻하게 있으라고 이렇게 했던 게 네. 안타깝네요. 이건 진짜로 저기 좋은 날에 나쁜 상황이라 가족분들한테 위로의 말씀 전달하고요. 맞아요. 예. 좀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유 교수님 저기 오늘 이슈 관련해서 고생 네, 하셨고요. 이걸로 마칠게요.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